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 대장 아파트를 2015년도부터 24년도까지 어느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됐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장 아파트 속에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아파트보다는 오르는 아파트, 그리고 나중에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것을 고르는데 그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본다면 미추홀구의 대장 아파트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대장 아파트가 됐는지, 그 다음에 위치가 어떤지, 주거 환경이 어떤지, 교통이 어떤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와 또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로 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구역에 투자를 할 것인지의 그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인천의 미추홀구 대장 아파트를 2015년도서부터 24년도 5월까지 국토부 실거래가에 신고된 8사형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황당한 아파트가 10위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대장 아파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미추홀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한두 개를 찾아내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을 때 어느 아파트를 살 것인지, 그리고 어느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할 것인지, 또는 어느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할 것인지의 그 기준을 여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천 각 구마다 제가 대장 아파트를 소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앞에서 표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지도를 보면서 지도 위에 어떻게 대장 아파트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서부터 보겠습니다. 15년도에는 월드 아파트가 1위를 했습니다. 3억 7천에. 월드 아파트는 2008년도에 3,158세대 대규모의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2위는 풍림 아이온으로서 3억 4천에 2007년도 2,09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관교 한신 슈플러스가 3위를 했고요. 3억 2,300에 2010년도에 1,509세대고요. 그리고 4위는 인천 하객 두산 입으로 2011년도에 432세대인 나홀로 아파트가 3억 300에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위는 도하역 대성 유니드고요. 14년도에 입주한 265세대의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2억 9,700입니다.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일 수도 있죠. 그리고 6위는 인천 용현 엑슬로 타워고요. 2010년도에 707세대로서 2억 9,500입니다. 7위는 금호 어울림 2010년도에 입주한 180세대의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2억 9,150이죠. 5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위는 삼안 2단지입니다. 2억 9천에 8위를 차지했고 91년도에 410세대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9위는 금호올림 4차 2억 8,300에 2010년도에 209세대가 입주한 나홀로죠. 그리고 10위는 신창 미션힐로서 2004년도에 810세대 2억 7,800입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보면서 같이 보죠.
2016년도에 새로운 1위가 등극을 합니다. 인천 SK 스카이뷰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미추홀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2016년도에 3,971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대장아파트 1등으로 등극했죠. 3억 8,180만 원입니다. 미추홀구의 인천 SK 스카이뷰를 아시는 분들은 분양권이 마피로다가 거래됐고, 그리고 많은 분양, 미분양이 나서 그 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한 곳이죠. 마피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들로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스테이트가 2위로다가 내려앉습니다. 3억 7천이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3위는 광교한신 슈플러스 3억 4,100, 약간 올랐죠. 그리고 4위는 새롭게 온 풍림 아이언으로서 3억 4천이고요. 2007년도에 2090세대의 대단지죠. 그리고 5위는 인천 하객두산 2부가 3억 2천에 됐고요. 6위는 3만 2단지입니다. 3만 2단지는 8위에서 6위로 올라오면서 3억 1,750. 그 다음에 인천 용현 엑슬로가 6위에서 7위로 3억 1,000으로 가격은 올랐지만 순위는 내려앉았죠. 그리고 도하역 대성 유니드가 5위에서 8위로 2억 9,900이고요. 그 다음에 성지 아파트가 새롭게 등극을 했는데 91년도에 420세대입니다. 2억 9,800입니다. 그리고 10위는 신창 미션힐로서 2억 9,450. 04년도 821세대죠. 17년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17년도는 인천 SK 스카이뷰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금액도 4억 4천으로 3억 8천에서 6천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2위는 월드스테이트가 1,5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3억 8,500이고요. 그리고 4위에서 3위로 풍림아이언이 3억 5,900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광교한신은 3위에서 4위로다가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3억 4,800만 원입니다. 3자가 빠졌죠. 그리고 5위는 3만 2단지가 3억 2,200으로 6위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6위에서 7위를 볼까요? 10위에서 7위로 6위로 올라온 신창 미션일입니다. 3억 2천. 그리고 성지도 9위에서 7위로 올라왔고요. 3억 1천으로. 그 다음에 인천 하객두산 2부가 5위에서 8위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인천 용현 엑슬로우 타워가 9위로요. 그 다음에 도하역 대성 유니드가 8위에서 10위로. 그러면 2018년도는요. 여전히 1위는 인천 SK 스카이뷰고요. 4억 4천에서 4억 5천으로 1,000만 원 올랐죠. 그 다음에 월드스테이트가 3억 8,500으로 유지하면서 2위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3위도 3억 6,800으로 올랐지만 풍림아이언이 3위, 그 다음에 광교한신 슈플러스가 4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5위가 바뀌었습니다. 인천 하객두산 2부가 8위에서 5위로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3억 1천에서 3억 5천으로 4천만 원이 올라갔죠. 그리고 5위에서 6위로 4만 2가 내려앉았고요. 금액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지는 7위를 1,000만 원 올랐지만 7위를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신창 미션일은 6위에서 8위로 내려앉으면서 금액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현 엑슬로 타워가 금액은 900만 원 올랐지만 9위. 그 다음에 한신 슈퍼러스가 새롭게 10위권 안에 진입을 합니다. 2006년도에 494세대의 나홀로 아파트죠. 그러면 2019년도, 2015년도부터 16년도, 18년도까지는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상승을 해왔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019년도에 살짝 하락을 했던 시기죠. 그럼에도 인천 SK 스카이뷰가 1위를 차지합니다.
금액은 900만 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월드 스테이트가 3억 9,300으로 올랐지만 2위. 그 다음에 풍림 아이언도 3억 6,900으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4위도 광교 한신 슈플러스. 도리어 금액은 내려왔죠. 그 다음에 5위는 인천 하객두산 이브가 금액은 내려앉았지만 5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6위도 4만 2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금액은 100만 원 올랐네요. 성지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떨어졌지만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재미난 겁니다. 행복 아파트라고 3억 1,500인데요. 2018년도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14세대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에서는 10위권 안으로 들어와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9위는 도화역 대성 유니드가 3억 1천. 새롭게 2018년도에는 빠졌다가 다시 19년도에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죠. 3억 1천으로. 그 다음에 신창 미션힐은 금액이 1,000만 원 내려왔지만 그래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폭등을 하기 시작한 2020년도에 미추홀구의 아파트는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인천 SK 스카이뷰가 1위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4억 5,900에서 6억 2천으로 급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월드 스테이트도 3억 9천에서 4억 8천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가 LH 미추홀 퍼스트입니다. 2018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870세대고요. 그리고 4억 4,500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2018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10위권 안에는 이때 들어왔다는 거.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LH 미추홀 퍼스트에 가셔서 금액들이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새롭게 1, 2년 후에 등극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입주는 했을 때 등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분양권으로다가 계속적으로다가 이 실거래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다가 2020년도에 등기가 되면서 그때 아파트로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LH 미추홀 퍼스트처럼 18년도에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년도, 19년도에 10위권 안에 못 들어오다가 20년도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풍림 아이언이 한 단계 밀려서 4억 3,900으로 4위. 그 다음에 인천 하객두산 2부가 4억 1천으로 8천만 원 가까이 올랐죠. 6천만 원. 그러면서 5위를 차지했고요. 6위서부터 10위를 보면 광교 한신 슈플러스가 3억 4,900에서 3억 9천으로 5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3한이 3억 3천에서 3억 7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거죠. 인천 SK나 월드 같은 경우 1, 2, 3위를 차지한 여긴만 보더라도 4억 5천에서 6억 2천이고 3억 9천에서 4억 8천이고 그 다음에 3억 6천에서 4억 3,900으로. 그런데 광교 6위서부터 10위를 보면은 겨우 4, 5천만 원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즉 1위, 2위 같은 경우는 억대에 비슷하게 올라갔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금액 자체가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8위는 신창 미션힐이고요. 신창 미션힐도 보면 3억 천에서 3억 6천으로 5천만 원. 성지 같은 경우 3억 1,500에서 3억 6천으로 5천만 원 미만이죠. 그 다음에 동아풍님이 새롭게 들어왔죠. 3억 5천으로 99년도에 1,480세대입니다. 그러면 21년도에 가장 급등했는데 한번 거기를 볼까요? 자, 2019년도서부터 보면은 4억 6천에서 7억 8천이니까 3억 2천만 원이 뛴 거죠. 그 다음에 월드 스테이트도 3억 9천에서 6억 8천이니까 2억 8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등극한 더샵 인천 스카이타워는 6억 3천. 20년도에 588세대고요. 그 다음에 더샵 인천 스카이타워 1단지가 20년도에 1309세대로 6억 3천이고요. 그 다음에 풍림 아이언 같은 경우가 5위를 차지했는데
풍림 아이언을 보면은 2019년도에 3억 9천에서 5억 8천이니까 얼마입니까? 2억이 넘게 뛰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이 19년도에서 21년도로 본다면 2억 이상이 뛰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6위서부터 10위권을 한번 볼까요? 인천 하객 두산 2부 3억 3천에서 5억 8천이니까 이것도 2억 이상이 뛰었죠. 그 다음에 LH 미추홀은 4억 4천 5백에서 5억 3천이니까 1억 가까이 뛰었으니까 여기도 많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성지를 한번 볼까요? 성지는 5억 천인데 3억 천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2억이 뛰었습니다. 성원 샹떼빌은 새롭게 등극을 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550세대가 됐으니까 5억까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성원 샹떼빌을 가서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비록 10위권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인천의 아파트 상승과 하락과의 그 차이를 충분히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3만 2도 보면은 3억 3천에서 5억으로 뛰었으니까 1억 7천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21년도에 2억 가까이 올라갔던 이 아파트들을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과연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10위권은 아니어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년도를 보면 더샵 인천 스카이타워 1단지가 1위를 차지합니다. 7억 4천으로. 그 다음에 2위는 인천 SK 스카이뷰고요. 7억 2,700입니다. 월드스테이트도 5억 8,500이죠. 월드스테이트가 6억 8천에서 1억이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천 스카이뷰는 많이 안 떨어졌죠. 그리고 풍림 아이언도 보면 5억 8천에서 5억 7천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LH 미추홀 퍼스트도 5억 4천입니다. 영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5억 3,900에서 도리어 올라갔죠.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하객 같은 경우가 새롭게 들어온 아파트죠. 5억 4천에 21년도에 616세대가 들어오면서 이 10위권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 5억 가까이 언저리에 아마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3안이 생각외로 나홀로 아파트고 91년도임에도 불구하고 5억 3,700으로 10위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천 하객 두산 2부도 11년도로 해서 벌써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위권 안으로 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광교 한신 슈플러스도 2010년도니까 벌써 12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10위권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원 샹떼빌도 2009년도인데 10위권 안에 들어온다는 거. 이런 것들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3년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23년도는 인천 SK 스카이뷰가 대장을 꿰찹니다. 6억으로.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하객이 5억 9,800으로 21년도에. 그 다음에 더샵 인천 스카이타워 1단지가 5억 6,500으로 3위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안 3구역 재개발구역입니다. 주안 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5억 6,500, 23년도 2,054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샵 인천 스카이타워 2단지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5억 6천에. 그리고 6위서부터 10위를 보면 스타디움 센트럴 시티가 새롭게 들어왔죠. 22년도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면서 5억 5천. 그 다음에 주안역 센트레빌은 주안 7구역입니다. 여기도 21년도에 등기를 했는데 입주를 했는데 1458세대고요. 5억 5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21년도에 신축 아파트니까 21년도나 22년도에는 10위권 안에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 등기가 22년도나 23년도에 등기가 되면서 들어올 수 있었을 거로 보고요. 그래서 분양권에서 보면 분명히 상위에
항상 속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죠. 포레나 미추홀입니다. 22년도에 864세대가 들어왔고 5억 2천이고요. 그 다음에 월드 스테이트가 4억 9,400으로 9위에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LH 미추홀 퍼스트가 4억 6천으로 11위 했습니다. 24년도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 1위에서부터 5위를 보면 1위는 여전히 인천 SK 스카이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입주했으니까 벌써 24년도면 벌써 8년 차에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준신축이면서도 6억의 거래가 되고 있죠. 영자가 또 빠졌습니다. 힐스테이트 하기기 5억 9,500, 21년도에 입주한 거죠. 그리고 주안파크자의 더 플래티넘이 5억 8천으로다가 3위, 더샵 인천 스카이타워 1단지가 5억 7,500으로 4위, 주안역 센트리빌도 여전히 신축이라는 것 때문에 5억 6천, 5위. 그 다음에 6위서부터 10위로 보면 더샵 인천 스카이타워가 5억 5,800으로 6위, 스타디움 센트럴시티도 신축이면서 4억 9,700, 용현자의 크레스토도 새롭게 등극을 했죠. 23년도에 2277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4억 8,100으로 8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월드 스테이트가 9위를 4억 6천, 영자 또 빠졌습니다. 주안역 신일 해피트리입니다. 4억 4천, 22년도에 244세대면에도 불구하고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때쯤서부터는 신축들이 10위권 안으로다가 들어온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면 사실 신축이 준신축 위주로 다 되어 있지 신축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2017, 8년도까지만 해도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까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행복 아파트를 얘기했듯이 2018년도에 신축을 한 14세대짜리가 10위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14세대의 나홀로 아파트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바로 미추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보면은 새로운 신축이 없었을 때는 구축의 대단지 아파트면서 준신축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도 위치에 따라 가지고 상위 대장 아파트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표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번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미추홀구의 지도고요. 구글 지도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월드 아파트입니다. 자그마치 3,158세대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크기에 따라서 세대수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자, 이것만 해도 1,458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이게 금호 어울림 3차, 4차인데요. 209세대, 180세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해도 3만 2단지 410세대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성지도 420세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주안파크자의 더 플래티넘 주안 3구역이죠. 2054세대이고 23년도에 그리고 관교 한신 슈플러스 1500세대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뭉쳐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이 있고 나홀로 있는 곳이 있지만 나홀로 같은 경우 이런 거죠. 한신 슈플러스는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한 번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 M자가 쓰여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역 근처에 있는 것은 나홀로 아파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10위권 안에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조그마한 나홀로 아파트들조차도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주안역 신일 해피트리고요. 244세대짜리잖아요. 22년도에 신축.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신축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표시도 안 나옵니다.
아주 요 점처럼 보이죠. 자,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아파트 나홀로 18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신축일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를 대단히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꾸준히 가져간다면 그 신축 아파트들은 결국은 대장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재건축 구역 또는 재개발 구역이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 주변에 여기 있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고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10위권 안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10위권에 단 한 번 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라질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대단지 아파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이 좋다라는 거죠. 나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것은 10위권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 스테이트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면서 여기 간성역이라는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 초등학교도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나홀로도 독불장군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아까 여기서 보셨던 요 나홀로 아파트처럼 이러한 것은 결국은 신축과 특별한 경우에 단 한두 번은 10위권 안에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10위권 안에서 대장 아파트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추홀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검은 선은 경인선이죠. 미추홀구를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동암역을 지나가지고 간성역, 주안역과 도화역, 제몰포역, 도원역을 지나가는 게 경인선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역 주변으로다가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입니다. 수인분당선을 통해서 여기 인하대가 여기 있고요. 인하공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 신축과 대단지 쪽으로다가 위치되어 있고 역 주변,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 1호선입니다. 인천 1호선은 요 부위가 인천시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남동구와 미추홀구가 하면서 여기도 역 주변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단지는 여기에 붙어 있어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천 2호선이 주안역을 통해서 시청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니 미추홀구를 감싸고 있는 것 중에서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면 대장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뭉쳐져 있는 단지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라면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하고 만약에 나홀로라고 한다면 여기 월드 아파트처럼 여기 가까우면서 대규모 단지여야 되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주변에 쉽고 생활이 편리한다면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디가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인천에 앞으로 좋아질 구역 중에 한 곳을 꼽은 것이 용현 하객지구입니다. 여기 용현 하객지구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가 11,000세대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11,000세대가 신축 아파트가 되면서 수인 분당선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고속도로라든가 도로가 돼 있고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인천 미추홀구의 대장 아파트 1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이 아파트들이 주변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현 하객지구와 여기 부분이 송도역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은 주거 환경으로서 괜찮고 대장 아파트로서 충분히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도 신동 아파트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합친다면 2만 세대 정도가 되는 신도시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만 세대 이상이 되는 신도시급이라면 충분히 미추홀구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 지역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GTX B 노선이 생기는 이 인천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2호선 주변인 여기가 석바위시장역과 여기가 시민공원역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프로지오가 여기 있고 주안캐슬이 여기 있고 요번에 입주하는 아르테가 여기 있고 여기 백운 2구역도 입주를 하죠. 그래서 이 주변도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요 지역이 지금 여기가 미추 8구역이 이주가 끝냈고 그 다음에 미추 4구역이 여기가 구역 지정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보면은 약 8,000세대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위에서 10위를 이렇게 포함시켰던 이 같은 아파트 규모, 여기도 요 규모를 한다면 여기도 어느 정도의 대장 아파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추홀구로 본다면 이곳과 그 다음에 요것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도하역 이쪽은 3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장 아파트가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그렇게 대장 아파트가 됐을지를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낭만부동산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